부츠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얘기하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형은 뭐 그 엠브를 엄청 싫었잖아. 네. 번거로운 거 엄청 귀찮아하고 싫어하니까 그냥 엠브는 뭐 끈도 없이 그냥 뒤에 택 잡고 그냥 쑥 입으면 딱 신겨지고 신으면 엠브로 그렇게 좋아했어. 엄청 잘 신겨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도 잘 맞고 또 바이크 탈 때 바지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잖아. 네. 바이크 타면. 근데 뭐 그 엠브의 샤프트가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한 종아리 반 정도에 올라오는 살짝 올라갔을 때. 어. 네. 그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딱 바이크 옆모습에서 봤을 때 그 이렇게 바지단에 올라가가지고 샤프트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제일 내가 막 이렇게 편하게 신고 막 했던 거는 그 미국에서 사왔던 그 부츠가 있는데 되게 낮은 발등도 낮고 토도 이렇게 뾰족하고 웨스턴 부츠니까 약간 그래가지고 그걸로 클러치를 올렸을 때 그 맛이 있단 말이야. 발등이 살짝 높으니까 웨스턴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덜 한 거야. 물론 편하긴 하지만 약간 우리나라 그 환경에는 맞지는 않잖아. 우리나라가 무슨 약간 사막이 있고 이러니까 약간의 그 이질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 이질감이 있단 말이지. 웨스턴 부츠 뭐 약간 먼날 때면 전방에 신호 먼날 위반 때는 및 뭐 시속 근데 50km. 진짜 사막에서 웨스턴 부츠 신으면은 진짜 편하거든. 엠브가 나도 그 이후에 엠브를 가져갔지만 엠브보다 웨스턴 부츠를 신었을 때 엄청 편해. 진짜 달라. 신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아이템인데 그런 거를 약간 좀 접목을 시키고 싶다 라는 출발점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이렇게 그 엔지니어들이 신던 신발이니까 약간 오일붐이랑도 연관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때 딱 뭔가 나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뭐 연구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딜레이 됐어. 뭐 샘플도 뭐 막 보고 막 하느냐고. 일본에서 자재도 수입하는데 그것도 막 늦게 오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성수가 그 가죽 거리잖아요. 이제 배드헤드 브라더스의 만남이라고 하면 좀 느끼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 진짜 잘 알고 잘 뭔가 그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잘 만들고 이런 밸런스 있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많지는 않아. 그 사람도 멋있는. 그 사람도 이런 문화를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드햇은 핸드송 웰트를 해. 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평생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많어. 뭐 나도 컨버스 뭐 한 15년 막 이렇게 신는 컨버스도 있고 엠브도 진짜 오래됐고 평생 편하게 잘 신을 수 있는 거는 또 그렇게 따지면 많지는 않아. 핸드송 웰트로 해가지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빡세요 진짜. 저도 계속 느껴지고. 핸드송 웰트로 해가지고 평생 편하게 잘 멋있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고자 했지.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제 배드햇이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이제 그냥 가게 됐어. 갔는데 또 우리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고 그러니까 더 이제 뭔가 얘기도 잘 통하게 됐고 내가 추구하는 거 길게 말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주고 실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를 좋아하고 진짜 실제로 그들이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배드의 친구들도 되게 러프하잖아 애들이. 그리고 또 남자답고 멋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런 문화를 좋아하고 진짜로 즐기고 있고 그런 남자다움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만났을 때 이제 나오는 그 시너지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이런 느낌을 좋아하고. 작년 이렇게 겨울은 아니었고, 그렇지? 9월 뭐 이랬던 것 같아. 7월일 수도 있을 거. 그러면 1년 딱 전이었던 작년. 어. 공공원 주시네요. 이게 쌀면 이제 이게 까맣게 나와서 청바지는 이제 하얗게 나오고. 먼지가 의외로 많은 작업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무드를 좋아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러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과 좋은 제품과 그냥 뭐 우리와 결이 안 맞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커버를 만들 때 이런 봉제 실은 그렇게 의도된 게 아니란 말이야. 생산 라인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건데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접목하면은 때에 집중되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지. 이제 범위가 재해석한 거지. 이런 가죽 달아가지고 진짜 작업 때 쓸 수 있게. 배우기 시작한 거는 2014년도부터. 네, 그러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델 브라더스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생각을 했던 이름이고, 그때 이제 베델헬이라는 영화 배급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감이 좋아가지고 뜻을 좀 찾아보니까 그 우리가 아는 대부라는 영화 시절에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항상 페도라를 쓰고 다녀서 나쁜 짓을 하니까 이제 베댓 했던 거죠. 원래 좀 약간 악당들이 좀 섹시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악당스러운 신발들을 좀 지향하죠. 패션도 그렇고. 이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둘 다 군대에서. 저도 딱 듣고 싶었던 포인트였어요. 와. 동생이랑 진짜 죽을 뻔했죠.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뭐 주변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메뉴판 만들어주고 가죽 다 뭐야 재본 해가지고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많이 했었어요. 그냥 일단은 그때 당시는 이제 운영이 일단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일단은 다음 달이 있어야 또 그 다음 달이 있는 거니까. 월세는 내야 돼요. 건물주가 아니니까 우리 부자가 아니. 아 그게 진짜 지금도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 만약에 1억 천금의 기회가 돈 생기면 이제 작업실이나 하나 사는 게 어찌되었건 평생 할 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매달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게 또 만만치 않아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믿어주시는 고객분들 몇 분이랑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핸드소 멜트고 커스텀도 되는데 제작 기간도 짧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팀이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커스텀 슈즈 쪽은 좀 많이 있는데 부츠 하는 쪽은 이제 저희 뭐 일본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몇 팀 있고 미국엔 몇 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좀 되게 좀 특이해요. 워낙 땅덩어리 넓고 하니까 핸드소 멜트 팀인데 그 팀이 막 산속에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격도 거의 지금 한 400, 5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딱 10개만 만드니까 한 디자인당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좋구나. 한국도 물론 저희 인정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의류는 더 할 것 같고. 그 경험을 해보고 네. 나서 뭔가 평가나 뭔가 이런 거를 아, 했으면 그쵸. 좋겠는데 경험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경험은 사실 신발에 거의 100만 원 중반, 막 후반, 막 2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뭐 저희 상황 때문에 그거보단 더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비싸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냥 비싼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똑같이 만드는데 그냥 우리 건 비싸요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험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꽤나 이름 있는 브랜드들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거 사시는 김에 한번 직접 구매하셔서 신어보시거나 하시고 뭐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러면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죠. 김치찌개 먹었는데 짜면 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 좀 신어보시던 아니면 오셔서 제품이라도 한번 보시고 이제 결정 얘기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엔지니어 부츠는 이게 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어디에서는 증기기관, 뭐 증기기관에서 썼다, 뭐 공장에서 사용했다, 뭐 그런 얘기가 많고. 오일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많고 제가 들었었던 것 중에는 이제 산업 기계들이 옛날에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으니까 신발끈이 말려 들어가 사고가 난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가 개발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보통들은 VDR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에 이제 작지가 왔었고요. 작지가 요거죠.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1차 미팅 때 했었던 내용 사양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라스트가 나오고 이제 대략적인 도식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은 이제 패턴에서 잡으니까 패턴에 이제 다 수치를 표시하고 이제 진행을 하죠. 보통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근데 일반 고객이 아닌 기업 업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작업되고 일반 작업들은 저희가 이제 패턴이 다 있고 하니까 그거를 토대로 이제 작업이 진행되죠. 꼭 이렇게 해서 작업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미 비스포크 그러니까 패턴부터만 만지는 거나 아니면 이제 라스트부터 만지는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도식이랑 설계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일반 작업은 이제 원래 있는 제품에서 가죽이랑 이런 것들만 좀 변경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게 이제 어찌되었건 핸드벨트라고는 하고 비싸기는 한데 장단점도 잘 모르겠고 가격만 좀 비싼 것 같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제가 이걸 진행하니까 저희가 이 금액적인 거지 해외에서 저희와 같은 작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한국 달러로 해도 한 2,000달러 넘어가니까 다르죠. 재료도 저희가 수입할 때는 원래 사용하던 것들은 뭐 이제 한 장 이렇게 소규모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웃솔이나 미드솔에 들어가는 가죽들은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이제 소규모 공방에선 사실 저희 같은 공방에서는 이게 소화하기 쉽지 않은 양이라서 근데 국내 저희 이제 신발 쪽도 그렇고 뭐 섬유 공제 쪽도 그렇고 이제 워낙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수입 업체들이 이제 수입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뭐 직접 가져와야죠. 그런 것들도 처리하고 뭐 고객분들 요청에 의해서 뭐 가죽 특수피 같은 것도 수입해야 되면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요즘 되게 재밌게 보는 팀이 한 팀이 있어서 역마살로드라고 하는 유튜브 팀이 있어요. 거기 되게 오지 댕기시거든요. 근데 신발을 거기 이제 통역으로 계신 분은 동묘에서 2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댕기시고 거기 촬영 감독님은 데너 전투화 같은 거 사막화 신고 다니시고 PD님은 또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안타까워서 그들이 돌아다니는 곳에 좀 시간이 묻었으면 좋겠어서 신발을 좀 하나씩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막 안데스 산맥 올라다니시고 막 이러거든요. 막 페루 막 이런 데 가고 와 되게 제가 지향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를 신어보고 나서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약간 별명이 이제 부츠계 이제 슬립온이니까 아, 진짜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좀 코디하기가 좋다. 코디하기 너무 네, 좋지. 그냥 뭐 그냥 막 신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 엔지니어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난이도 쪽에서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요척도 많이 들어가 가죽이 워낙 많이 쓰고 제품들은 여기 가운데 이제 클림핑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할이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 자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라스팅하는 게 좀 편하고 그리고 패턴 작업할 때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네, 문제라고 할 건 없고, 근데 저는 배울 때 그런 자국이 있는 게 어찌되었건 이게 열로 이렇게 펴놓은 자국이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죽이 좀 상하는 느낌이 있어. 클림핑 기계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잘 안 쓰고. 보다는 원래는 자국이 없이 작업하는 게 많고,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시대가 좀 변하면서. 그러니까 부코 제품이 제일 대표적이었죠. 근데 그것도 미국 제품이잖아요. 원래 처음 제품들은 그러니까 미국 스타트업죠. 되게 조금 러프하게 만들고 빨리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런 느낌이라. 근데 또 그 느낌을 일본에서 좋아하고 그 일본 제품을 한국에서 좋아하니 좀 그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레더 클램핑 작업은 아무튼 가능은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는 가죽 자체가 워낙 두꺼워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가죽 중에 이 두께만큼 나오는 게 이제 호인의 이제 왁스 플래시나 뭐 크롬악셀 소가죽들이 좀 이 정도 두께까지 나오는데 워낙 좋은 가죽이라 이거. 그래서 사실 에이징이 좀 기대돼요. 엔지니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렇게 흔히 처음에 보여줬던 이제 레퍼런스 자료들에 나왔던 제품들 좀 더 캐주얼하고 라스트에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의 라스트라서 재밌었습니다. 이 핸더슨 헬트가 엄청 특별한 기술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핸더슨 헬트가 그냥 기본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슈메이커들이 많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런던에 8만 명 인구 중에 2만 5천 명이 신발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던 제품을 이제 뭐 연로하시거나 힘든 직업이라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생긴 게 구디어 벨트고 기계가 개발되면서 그래서 핸더슨 헬트가 그저 기계로 대처가 되는 부분도 있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왜 저희가 그걸 고집하냐. 근데 사라져가는 기술이라는 게 나빠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더 편리해져서 지금 없어지는 거라서. 세비지도 마찬가지죠. 그쵸. 사실 그게 요즘 나오는 기능성 원단에보다 좋은 게 뭐야라고 하면 좋지 않죠. 사실 뻣뻣하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핸더슨 헬트의 좋은 점은 일단 모든 실내 장력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패더 엣지나 이런 것들을 기계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이 좀 빠르죠. 커스텀에서도 그래서 핸더슨 헬트가 사실 좋고 저희 같이 소규모 공부는 구디어 헬트는 좀 빨라 보이지만 실상 뭐 다른 브랜드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마 거의 한 번 세팅하면 그대로만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지금은 이 라스트였다가 그 다음 라스트는 또 갑자기 둥그러졌다 이러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좋고. 그래서 프리오더로 그 가격이면 저는 진짜 해자다. 왜냐면 지금 같은 만약에 이제 제품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라스도 다르고 해서 같은 사양으로 작업해도 거의 한 200만 원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사양만 갖게 한다고 해도 200만 원 중반 넘어갈 것 같아요. 저희한테 커스텀으로 맡긴다면 당연히. 그리고 아예 맞춤으로 하면은 엔지니어 부품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되게 고객들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동생은 사실 처음에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이 있는데 같은 공방에서 나오는데 왜 이건 더 싸라는 얘기가 들리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희 말고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저기 어디죠? 이스트맨인가요? 이스트맨 제품은 지금 존 로크랜에서 만들고 있고 뭐 많은 곳들이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이거는 생산 제품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격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개발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 뭐 뽑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개발을 해보면 되죠. 그죠. 제품 개발만 해도 꽤 오래 걸렸는데요. 언제였지? 그 작년 더울 때였나 가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더워지는 거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이거 신으면은 느껴지는 게 편해.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뭐 부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게 뭐 물론 제작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항상 이제 내구성도 가지고 있대. 이제 사실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는 쪽의 고객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엔지니어를 신고 일해야 되는 직업이라거나 뭐 나무를 하러 다니시는 뭐 카펜터 분들은 아니시니까 캐주얼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료 소재를 이제 해외 좀 단단한 부츠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제품을 많이 씁니다. 이 가운데 안쪽 부분은. 왜냐면은 해외 제품들 많이 신어보셔도 알겠지만 워낙 뻣뻣해서 그게 뭐 용도에 맞게는 되게 좋은 신발일 거고 우리처럼 이제 패션으로 신기에는 너무 힘들죠.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저도 구두 배울 때도 그 얘기가 많았었어요. 발이 한 3번은 까져야 이제 조금 길들여진다고 이런 식으로 레드윙 제품도 그렇고 거기는 거기 용도에 맞게 잘 만들고 있는 거고 거의 헤리티지 제품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스트 개발할 때 계측을 좀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한국발 분들이 저처럼 칼발인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은 또 약간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처럼 발등은 또 높고 여기 볼 거스도 되게 넓어가지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토 길이를 길리면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희가 라스트에 다 덧대어서 최대한 잘 맞게끔 준비를 해드릴 거고, 뭐 내부 공간 같은 경우야 뭐 사실 무작정 다 크게 늘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은 신발이 될 수 없고 그게 또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은 새 제품이라 그냥 부츠 이런 느낌인데 요 이제 샤프트가 다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신다 보면 이렇게 다 떨어지니까 에이징 되면 되게 멋있어지겠죠. 높이는 지금 바깥쪽이 11인치 정도 될 텐데 에이징이 좀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에이징이 좀 기대되고 우리는 좋은 제품을 되게 좋은 가격에 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사실 고객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근데 진짜 좋은 제품인데 이 가격에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가격에 만나볼 수는 있죠. 항상 말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걸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를 만드는 건 다른 얘기라서 보이시면은 저희가 요즘 이제 바뀐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4, 5개월 됐는데 끝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뺐죠. 양쪽을 이것도 다 손으로 갈아냅니다. 피니쉬하면서 뭔가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미국 쪽이나 수염 잘 기르는 나라들 보면은 여기 수염 이렇게 뾰족하게 깎는 그 느낌이 너무 좀 멋있어서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일부러 깎아서 나갑니다. 이 플러그 디자인들이 뭐 이제 요즘 분들
많이 아는 거 이제 캐치퍼브 같은 데는 이제 컬러가 좀 다르게 해서 플러그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과거에 많이 썼던 디자인들이고 그런 디자인이 처음에 아마 좀 더 세일링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 뭐 비브람이나 이런 데 쓰는 것보다 그것도 좀 다른 거 같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뻐서 사실 구매해서 쓴 거기 때문에 뚫고 얘가 실을 채우는 요 상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착착착착 나가긴 합니다. 근데 구형 기계들은 가깝게 못 치고 신형 기계들은 가깝게 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기계 갖고 있는데 잘 안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디자인도 계속 바뀌고 뭐 아웃솔 두께, 미드솔 두께 이런 거 계속 바뀌니까 사실 이거 쓰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서 안 쓰고 있습니다. 기계는 뭐 구디어 벨트, 웰트 머신도 갖고 있고 사실 설비는 다 있는데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런 것도 다 곡선이야. 아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레이딩 맡기면서 싹 다 곡선. 풀탭이나 이런 부분도 안에 이 보강제를 다 넣었어요. 안에 웨빙 얇은 거를. 잘 뜯기잖아. 예, 얘도 잘 뜯어지고 지금 요 안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 데는 다 들어가 있어서 최대한 내구성에 좀 신경을 썼죠. 왜냐면은 토 모양도 엄청 얇은 편이지. 그쵸.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에 비하면 앞에도 꽤나 왜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이 THDR도 굉장히 샤프한 편인데 이 라인에서 더 줄인 라인이라 그리고 토박스 앞에 부분도 굉장히 낮게 눈 선심도 없고. 네, 선심이 없이 만들어진 에이징은 엄청 이쁘게 잘 되겠죠. 근데 엔지니어는 도 있고 스텝도 한번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확실히 엔지니어 신으면 신을수록 그 좀 더 잘 맞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가운데 스트랩만 조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 버클도 이게 볼드하잖아, 두껍잖아. 그죠. 근데 이 형태는 이런 볼드한 게 어울리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요 형태는 좀 얇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것도 다 일본에서 갔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에이징이 좀 돼야 신발에 진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에이징 되면 아마 진짜 멋있어질 거예요. 이거 참고로 패턴은 220부터 만들 거예요. 오. 그래서 여성분들 너무 좋다. 사모님도 하나 사시고 그렇죠? 사이즈 뭐 상관없이 그냥 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또 안 이뻐지고 너무 좁히면 이쁜데 안 들어가고. 여기에 이 라스트에 만약에 샤프트 들어갔으면 진짜 이상해. 아 진짜 별로죠. 이게 한 여기까지 나오는 건데. 근데 엔간한 사람들 다 들어가. 아 다 들어가죠 형님. 아이 여기서 이틀 밤을 왜 안 들어갈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아치 서포트도 다 적용되어 있고 뭐 물론 이게 이제 아치를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은 아니고 안쪽 아치가 생각보다 이렇게 주저앉아요. 신발 신어보면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네, 여기가 대략 여기서니까 이 정도 밑에까지 받쳐져 있는 거라 그걸 조금 더 지연시켜 준다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거를 올리는 라스트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신으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들었다고. 엄청 낮지. 이것도 오퍼가 완전 낮고 그냥 라스트만 한번 그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웨스턴 부츠처럼 그렇지.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샤프트 비율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지. 얘도 얘랑 보면.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나도 이번에 제작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엔지니어 부츠는 여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엄청 중요하대. 그래야지 이거 넓어 보이잖아. 네. 그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얘는
얘는 이것보다 좁아 보이잖아. 그러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또 거의 다 맞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비율이. 이걸 어떻게 빼는지가 엄청 그게 중요하죠. 기술. 그게 기술. 그래서 주영이 막 형 거 엠부 촬영할 때 신고 막 이러면은 좀 어려웠죠.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잖아. 맞아요. 그렇지? 뭐 왼발만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거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신어도 한 번도 안 들어갔었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라스트랑 내가 상상했던 거에 들어가면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야. 너무 볼드해. 약간 이 라스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받았지. 이것도 소재는 둘 다 똑같이 황동이고. 트립 세 줄로 꼭 빼달라고 했고, 이런 포인트들 여기도 세 줄이고 여기도 곡선을 넣어달라고 했고, 이렇게 꺾이는 거 뭐 이거 스티치 넣는 거 뭐 다 그런 의도된 것들이지. 거기에서 이제 우기가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준 거지. 요런 포인트들이나 요런 커브드 힐인데 여기에 이렇게 굴곡을 더 넣든지 뭐 이런. 이게 형이 처음에 했던 거는 스틱 모양이 다 다르네요. 다르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최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조금 이 부츠에 되게 어울리는 디테일들이 되면서 얘를 완성도 있게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샤프트 이렇게 높낮이 있잖아. 근데 이제 우기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적으로 만져주는 거지. 이런 거를 더 전문가의 시선으로. 나중에 여기가 이제 눌려지는 모습도 좀. 그렇지, 기대되는데, 무너지지. 그렇지. 무너지고. 여기도 이제 살짝 올라가고. 응. 그런 게 좀 기대되긴. 그러니까 하면서 진짜 멋있어지는 거지. 여기도 이제 가죽 벗겨지고.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막 신어보면 반응이 좀. 아, 다 너무 좋지. 진짜. 너무 좋아하시지. 뭐 일단 손님들이 엔지니어 부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고, 이제 단골 손님들은 이제 부츠 이름도 로이인 거를 알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도 딱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이제 그쵸. 내가 스토리에 올리면은 그거 보고 이제 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먼저 이렇게 답장 오고 그러더라고. 쉽게 말하면은 아들한테 물려줄 부츠지. 그 마음으로 내가 상상하고 내가 머릿속에 있던 그 디자인을 정말 최고의 친구들과 이제 함께 만든 거고. 그래서 이런 부츠가 나왔는데 뭐 보통 막 딱 샘플 나오면은 마음에 안 들거든. 아 이거 수정해달라, 저거 수정해달라, 이거 수정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보이는데 막 처음에는 그랬지만 어쨌든 딱 완성, 이제 솔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딱 완성을 했어. 근데 뭐 너무 완벽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진짜 로이 이제 아들 이름을 붙여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로이 이름을 붙이게 된 거지. 앞으로 계속 신고 다니겠지만 열심히 신어가지고 로이한테 이제 아, 아빠가 이런 거를 젊었을 때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신고 다녔고 이게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실측 사이즈와 이제 신발이 만들어져서 주머니가 되었을 때 상태랑은 당연히 다른데,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최초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트가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1대1로 대응할 수 있어서 애지간하면 다 들어갈 거고,
아 그래서 궁금한 게 캐촌을 했을 때 발에 더 감기게 하는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 요거 되게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신발은 옷이랑 달라요. 옷은 플러스 설계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 60이 나오면 뭐 구부러지는 거나 원단을 생각해서 뭐 요청을 조금 더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발은 라스트가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라스트가 요청이잖아요. 라스트를 마이너스로 설계해요. 더 조금 작게 설계하는 게 좋은 신발이다라고 저희가 배울 땐 그랬어요. 그게 보통 10분의 1인치 정도 적게 설계해요. 전체 둘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실 조금 타이트한 게 좋아요. 왜냐면 가죽은 인체 열이랑 그리고 발에 힘이 엄청 실리거든요. 생각보다. 그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널널하게 작업하기 시작하면 더 넓어지고 뭐 물론 이제 요즘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에이징이 좋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엔지니어 이런 신발은 뭐 이제 신발끈이 있으니까 조금 커도 뭐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신발끈 없는 건 되도록이면 정 사이즈에 신는 게 좋죠. 근데 그리고 뭐 그날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만 잘 지켜지면 사실 사이즈 사고 잘 안 납니다. 미국에 저희가 제품 보낼 때도 사이즈 문제 난 적은 없어서 그 최초 때 한 거는 한 11월 한 18일? 뭐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있는 건 그 한 달 뒤에까지 딱 잘라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야 좀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형님네도 이제 원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수배하고 하는데도 그 영상 봤어요. 최근 거 5일. 오, 형님네 초창기 때 밥값도 없는데 이제 원단 사다가.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주문 하나 들어오면 그때 맨 처음에 저희가 신발 팔았을 때 48만 원 받았어요. 맨 처음에. 그러면은 재료비 가죽을 한 장을 사와야 되니까 가죽 한 장 그때 국내 거 쓰면은 한 10몇만 원 하니까 그거 사고 바닥 작업용 이제 아웃솔이 내는 거 들어가니까 어찌되었고 한 48만 원 받으면 동생이랑 한 10만 원 남나? 근데 사실 남는 게 아니죠. 거기에 그냥 남은 돈이 10만 원인 거지. 월세.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하면 이제 제로인데 그 10만 원 가지고 이제 성수는 그때는 자재를 많이 팔았으니까 10만 원 가지고 이제 술집 가는 거죠. 일 후다닥 보고. 그냥 유일한 회식이 그 주문 들어오는 재료 사러 가는 날이고. 아, 그때 좋긴. 근데 그때가 좋긴 했어요. 그치, 낭만이. 좀 이제 약간 걱정이 지금처럼 많진 않으니까. 그치. 뭐 제가 넉넉한 집안의 자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추 살 돈이 없고 그때 당시 웨스코 이런 게 한 70? 막 이런 녀석이 안 사요. 그래서 아 어차피 배우고 있는 거 졸업 작품 재료비도 써야 되고 하니까 아 그냥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게 부추였죠. 근데 만들어 보니까 아 뭔가 다 했는데 당연히 뭐 숙련도도 좋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약간 느낌이 계속 안 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파기 시작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부추가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범위. 범이도 가족이고 뭐 어머님, 뭐 누나, 뭐 제 친척들도 있을 거고 자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고 제일 중요하죠. 이제 곧 결혼하고 곧은 아니고 저는 이제 내년 말 동생이 내년 2월 범위가. 범이가 2월 저는 아직 결혼식장은 안 잡아서 11월에서 12월쯤 제주도는 아니니까 올 수 있다. 다 올 수 있다. 제 꿈은 이제 물론 돈 버는 건 중요한데 돈은 항상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동생의 사실 삶의 목표는 멋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저도 그냥 되게 멋진 삶을 살고 싶고 거기에 택한 직업이 부츠 제작하는 이제 신발 장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동생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은 이제 결혼할 친구도 있고 제 동생도 이제 가정을 꾸릴 준비도 하고 있지만 동생이랑 이 일을 같이 하자 하고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동생도 힘들어도 아 형도 힘들 텐데 하면서 버티고 저도 좀 힘들어도 아 내 범이도 힘들 텐데 하면서 이제 그냥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섣불리 걱정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지르는 편이고 동생이 좀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는 편이라서 제가 해놓으면 동생이 뒷수습하고요. 아 이게 뭔가 겹쳐지네. 그러니까 좀 이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자리일 수 있는데 동생도
꿈이 멋있게 사는 게 꿈이라서. 근데 지금도 충분히 멋있게 살고 있지만 이제 더 멋있게 살려면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VDR이 제 꿈을 이루어줄 테니까. 진짜 저도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제 응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만 가진다고, 구두쟁이들 손만 가진다고 걱정 많이 하셨고, 누나도 집이 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너 그 꿈 쫓다가 이제 못 먹고 살까 봐 걱정 많이 했었고, 주변 형들도 다들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응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아, 두고 봐라. 니들부터 죽이고 올라간다 내가. 그런 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미움도 많이 받고 미워도 많이 해보니까 요즘은 그냥 부처마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결국은 다 똑같아. 일맥상통 아니겠어요? 일맥상통이 없이 하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들 똑같아. 맞아. 악바리로. 와, 엄청 습하네. 그러니까. 비가 또 왔었나 보고. 오늘 만약에 안 왔으면 계속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곤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유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우리나라랑 살아온 뭔가 궤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곡선이 이제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지내고 하면서 이런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